부산길은 드래곤볼로 치면 베지터 같은 캐릭터예요. 이거 스핀오프로 학시부인전 나와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삭 소가수다입니다. 1분기 한국 드라마 중에서는 가장 화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고, 보통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는 전체 회차가 한꺼번에 공개되는데 이 작품은 총 16부작을 4번으로 나눠서 4주 동안 매주 금요일에 4화씩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뷰 콘텐츠 겸 순위 콘텐츠입니다. 워낙에 화제작이기 때문에 리뷰가 엄청 많아요. 비슷비슷한 감상평으로 제가 굳이 말을 더 얻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작품 전체에 대한 리뷰는 간단하게 하고, 저는 약간 리뷰 콘텐츠의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는 느낌으로, 이 작품은 정말 내용도 훌륭하지만 캐릭터가 역대급인 작품이지 않습니까? 특히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3인방 양관식, 오해순 부부와 그들의 장녀 양근명, 정말 각 배우들이 인생 캐릭터를 만났다는 느낌으로 역대급 캐릭터성과 서사, 연기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3인방뿐 아니고 조연 캐릭터들도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 수많은 조연 캐릭터들이 하나하나 허투루 만들어진 캐릭터가 없고, 배우들도 너무 잘 어울리고 주인공 3인방 못지않은 매력적인 캐릭터성과 재미있는 서사들을 보여주거든요. 주인공 캐릭터들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도 많이 다룰 테니까 저는 틈새 시장 공략으로 조연 캐릭터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원래 영상 2개를 찍을까도 생각을 했어요. 메인 리뷰 영상 하나 만들고 조연 캐릭터들에 대한 영상 하나 만들고. 그런데 저는 역시 리뷰하는 작품의 편수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리뷰 유튜버라서 작품 하나로 영상 2개 이상씩 만드는 건 어지간해서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퉁치려고 하고요. 조연 캐릭터들에 대해서는 순위 콘텐츠로 폭삭 소가수다에서 제가 주관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조연 캐릭터 10명을 뽑아 탑10 순위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건 뒤에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일단 이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작비가 600억 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나무위키를 보니까 그게 공식적으로 밝혀진 제작비는 아니라네요. 그냥 썰인 거고, 그래도 아주 근거가 없진 않겠죠.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들어간 건 사실인 것 같고, 실제로 이 드라마가 기본적으로 휴먼 드라마이긴 하지만 역시 시대극이다 보니까 미술이나 의상, 세트 이런 거 제작비 많이 들어간 티가 나요. 그리고 등장 캐릭터들이 정말 많은데 주요 레귤러 캐스트뿐 아니라 유명 배우들의 특별 출연도 엄청 많았고요. 정말 너무 웰메이드 드라마, 16부작이라는 방대한 내용을 다 본 시간이 전혀 아깝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 긴 시간 동안 지루한 분량이 거의 없고 최고 수준의 재미와 감동으로 꽉꽉 채워져 있는 게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모두 각자 자신의 부모님과 가족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사람에 따라 느끼는 방식이 매우 다양할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결혼 장려 드라마, 가족 이데올로기 강화 드라마 이런 식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진보적 매체들에서.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기본적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드라마는 맞는데 가족이 최고다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양관식과 오해순이 한평생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자식들이 그들을 호강시켜주는 내용이 딱히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양근명이 사업 대박 난 것도 다소 늦은 시점이었고, 그때까지 부모가 퍼주기만 했잖아요. 아빠가 병 걸렸을 때 병원 1인실 해준 거랑 마지막에 엄마한테 옛날 집 다시 사준 거 그 정도인데, 양관식과 오해순이 자식 덕으로 말년에 호강하는 모습 나오는 것 자체가 이 드라마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지도 않는 것 같고, 금명이는 부모가 그 고생을 해가면서 다 퍼주는데도 항상 부모한테 땡땡거리잖아요. 엄마 짜증나, 아빠 짜증나. 어떤 때는 금명이가 마치 빌런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시청자는 바로 딱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 저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 너무 현실적인 자식의 모습이니까 그렇게 서로 짜증내고 속상해하면서 웬수웬수 거리는 게 가족이라는 거. 이 드라마에서 가족의 따뜻함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음과 동시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나누는 모습은 마치 고슴도치 같은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서로를 끌어안으면 끌어안을수록 우리 몸에 나 있는 가시가 서로를 찌르게 되는 거야. 사실 가족뿐 아니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 가깝게 관계를 맺었을 때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하거나 짜증나거나 그러지 않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특히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인생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야 하니까 사랑하면서도 서로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관식이랑 애순이가 금명이한테 그렇게 다 퍼주는데도 그걸로 금명이를 힘들어하잖아. 금명이가 우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 거. 부모와 가족에 대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마음의 아픔도 커지는 거예요. 그런 금명이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양면성에 대해서도 잘 보여준 드라마인 것 같고요. 이 드라마에서 제일 특이하다고 느낀 건 주인공들한테 친구가 없어. 그냥 이 드라마는 가족에 대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워낙 이야기가 방대하니까 친구 캐릭터가 없는 상태에서 각 캐릭터들의 인생 서사를 만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단순히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리얼리티가 없게 느껴지는 거야. 특히 주인공 3인방 중에서
양관식은 너무 판타지 같은 캐릭터니까 저런 남자 저런 아빠가 세상에 어딨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얼리티가 약해지는데, 그나마 배우들이 연기를, 박보검도 좋았지만 중력 역할에 박해준이 정말 진정성 넘치는 연기로 캐릭터의 리얼리티를 만들어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3인방이 딱히 모난 인물도 아니고 멀쩡히 공동체에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들인데 같은 세대의 절친이 전혀 없다라는 거? 그게 너무 리얼리티가 없이 느껴져서 좀 신경 쓰였어요. 그렇다고 뭐 이 드라마가 친구 따위 없어도 돼, 가족이 최고야 라고 말하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캐릭터 관계성이 서사에서 선택과 집중을 한 결과인 것 같고,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친구 캐릭터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은명이 친구 철영이, 직접 출연이 없이 그냥 대사로 언급만 되는 친구인데 아주 고약한 놈이죠. 그리고 금명이가 대학 때 어울려 다니던 3인방이 있었잖아요. 그 3인방 중에서 금명이랑 잘 지내던 2명은 기억도 안 나고, 뭐 결혼식 때 오고 했는데 잘 기억도 안 나요. 오히려 금명이랑 사이 안 좋았던 빌런 친구만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친구라는 존재에 대해 정말로 살짝 안 좋게 그려낸 게 이 드라마의 의도인가 싶은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아닐 거예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아무튼 굉장히 보기 드문 스타일의 드라마, 특히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콘텐츠로 이런 드라마가 나왔다는 게 되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너무 뛰어난 재미와 완성도에 비해서 글로벌 페트로 점수가 좀 조조한 편인데요, 아시아권에서는 먹히는데 서양권에서는 반응이 확실히 약한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넷플 시리즈와는 달리 4주 동안 나눠서 공개가 되었으니까 전체 시리즈 다 공개되고 나서 몰아서 보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페트로 점수가 좀 더 오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좀 비슷하다고 느낀 작품들이 일본 NHK 아사도라, 일본 드라마 뭐 지금 국내 OTT에서 많은 작품들 볼 수 있지만 아사도라는 국내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이 몇 개 없어요. 일단 아마짱, 이거는 국내 여러 OTT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히로세 스즈 나오는 나츠조라, 우리나라에서는 여름 하늘이라는 제목인데 이거 OTT 몇 군데에서 하다가 지금은 내려간 것 같거든요. KT 지니TV에서 정액제 부가 서비스 상품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두 작품 외에는 국내에서 다른 아사도라 작품은 거의 보기 힘든 것 같고, 그런데 폭삭 속았수다가 저한테는 아마짱 플러스 나츠조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일단 해녀라는 소재, 아마짱이 해녀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아마짱에 등장하는 해녀 캐릭터 중에서 제주도에서 해녀 생활한 적이 있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츠조라를 보면 주인공 히로세 스즈 캐릭터가 뭔가 오해순과 양근명을 섞어 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외모도 묘하게 비슷한 느낌이고 성격도 좀 닮았고, 어린 시절부터 전체 인생의 스토리가 펼쳐지는 게 좀 비슷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사도라는 분량이 엄청 방대한데 폭삭 속았수다는 그런 아사도라급 방대한 스토리를 4주 만에 16부작으로 딱 밀도높게 보여주니까 그 재미와 감동의 포만감이 정말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고 잘 만든 드라마, 뭐 백상이나 그런 여러 국내 시상식을 싹쓸이하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자, 이 작품의 리뷰는 간단히 여기까지 하고 이제 순위 콘텐츠를 하겠습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뽑은 이 드라마 최고의 조연 캐릭터 순위입니다. 10위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10위는 하르방과 할망입니다. 자, 10위까지 10명의 캐릭터를 선정했다고 했지만 분리하기가 힘든 세트로 묶이는 캐릭터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10명보다 좀 더 많고요. 이 캐릭터들은 이름은 모르겠어요. 나무위키 보니까 그냥 하르방, 할망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제주도 배경의 드라마지만 출연 배우들의 실제 제주도 출신은 거의 없을 테니까 사투리를 쓰긴 해도 진짜 현지 사람 느낌은 안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리얼리티 떨어지는 건 아쉽지만 눈 감아주고 보는 건데, 그런데 하르방과 할망은 진짜 제주도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런데 또 정보를 찾아보니까 배우들이 진짜 제주도 출신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튼 희한하게 이분들만 드라마가 아니라 인간극장 출연자 보는 느낌이었고, 크게 비중이 있지 않았지만 관식이랑 예순이 신혼 시절에 힘들 때 사정도 많이 봐주고 엄청 잘해줬죠. 그런데 그냥 잘해주는 게 아니고 츤데레 모드로, 이 드라마는 정말 츤데레의 향연입니다. 뭐 츤데레 끝판왕은 어린 예순이, 특히 에반게리온 아스카에 안타 빠까를 능가하는 명대사를 남겼죠. 개코딱지만한 게 진짜 츤데레 캐릭터 장난 아니었는데, 하르방과 할망도 그런 츤데레 모드로 챙겨주는 게 너무 좋았고, 금명이 결혼식 때 거동도 불편한 나이에 한복 예쁘게 차려입고 와준 모습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9위는 잡녀 3인방입니다. 이분들도 약간 삼국지의 간손미 브라더스 맨치로 세트 느낌이라서 이렇게 셋 다 공동 9위로 했고요. 애순이가 친구가 없는데 이분들은 애순이 엄마 광래랑 비슷한 세대잖아요. 엄마뻘, 이모뻘인 분들인데 사실상 애순이의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낸 분들이죠. 보면 대부분의 드라마에 이런 캐릭터들이 꼭 있어요. 두세 명씩 세트로 묶이는 감초 조연 캐릭터. 그런데 특히 한국 작품에서는 이런 캐릭터들이 너무 나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단순히 개그 캐릭터, 분위기 메이커 이런 역할이 아니라 사실상 애순이 인생에서 가족과 친척들 제외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캐릭터들이니까 좋은 쪽으로 애순이 힘들 때 위로도 해주고 도움 필요할 때는 많이 도와주면서, 그리고 빌런들한테 추코미도 걸어주고 개그 캐릭터 역할도 너무 나대지 않는 수준에서 적절하게 해주고, 이분들 나오는 장면들이 다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8위는 부현숙입니다. 관식이네 가족과 함께 이 드라마를 이끌어간 양대 가족이죠. 상길이네 가족. 이 드라마에서 인물 구도가 특히 이 부분이 정말 완성도 높게 잘 짜진 것 같아요. 관식이네 가족과 아주 대조되는 가족을 비중 있게 그려내면서 주인공 가족들의 캐릭터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부각시켜준 것 같고요. 서로 반대 느낌의 두 가족이 결국 사돈지간이 되면서 융화가 되는 그 내용 전개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 중심
중심에 있었던 캐릭터가 부현숙이고, 청소년 시절에 막 머리 텅텅 빈 날라리 같은 모습이었다가 나중에 자식 2명의 엄마가 되고 시부모님 모시면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대조가 되면서 엄청 좋은 느낌으로 다가왔던 캐릭터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스타일링이 너무 이상했는데 나중에 멀쩡한 모습으로 나오니까 이 배우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거의 뭐 사고쳐서 결혼시킨 꼴이긴 하지만 그래도 간식이와 애순이는 나름 좋은 며느리를 얻은 셈이죠. 그래서 나중에 건겨우기 애순이한테 네 며느리가 내 며느리보다 낫다라고 깨알 디스를 당하는 개그 장면도 나왔고요. 7위는 박영란입니다. 이거 스피노프로 학시 부인전 나와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상길이 부인으로 몸고생 마음고생 많이 한 캐릭터, 특히 초반에는 상길이가 손찌검도 했었죠. 쓰레기 같은 남편 만나서 되게 고생한 캐릭터인데 그래서 스트레스 풀려고 춤바람 나기도 하고, 이 캐릭터 젊은 시절 연기한 배우가 최서한, 뭐 이런 말 대놓고 하긴 그렇지만 주인공을 능가하는 이 드라마 비주얼 1왕이었죠. 너무 예쁘더라고요. 박영란의 젊은 시절 모습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서 출연 분량은 적은 편이었는데 그 적은 분량만으로도 이 배우는 떡상하지 않을까 그런 예감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뻤던 분이 나중에 중년 모습으로 나올 때 뭐랄까 상길이랑 살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었고, 평생 상길이를 미워하며 살았을 텐데 나중에 상길이가 약간 괴가천선 같은 결말이 되면서 금명이가 나레이션 하잖아요. 세월은 눈앞을 수차로 만들었다. 미움도 흐릿하게 사람도 축축하게. 그런 나레이션 나오면서 상길이를 쳐다보며 업잡한 표정을 짓는 박영란의 모습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6위는 박충섭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제일 최악이었던 게 금명이가 영범이랑 연애하는데요. 자, 지금 폭삭소가수다 최고의 조연 캐릭터 순위 콘텐츠를 하고 있지만 번외편으로 최악의 캐릭터를 꼽으면 역시 영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람 자체의 모습으로는 영범이 엄마 그리고 그 제니 엄마 이 둘이 최악이긴 하지만 그래도 캐릭터 역할이나 비중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최악의 캐릭터는 역시 영범이인 것 같고, 그리고 영범이와 헤어지고 금명이가 그 다음 만나게 되는 박충섭, 저는 그런데 멀끔하게 하고 나오는 모습보다는 극장 화가 시절에 꼬질꼬질한 모습이 더 매력있게 보이더라고요. 금명이도 그 모습하고 있을 때부터 호감을 느낀 사람이었고, 금명이 남편 역할인데도 의외로 비중은 크지 않았죠. 그래도 제주도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 관식이가 딸의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아빠의 기본 템플릿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충섭이가 뭔가 자충우돌 하면서도 케미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약간 세트 같은 느낌으로 충섭이 엄마 캐릭터가 등장해서 영범이 엄마와는 정반대로 금명이를 너무 예뻐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에 특히 애순이가 크게 감명받게 되는 그런 내용도 진짜 좋았습니다. 5위는 김춘옥입니다. 애순이의 친할머니죠. 그런데 애순이 아빠가 일찍 죽으면서 사실상 이 집에서 애순이의 작은 아빠가 가장 역할을 하게 되고, 애순이는 나중에 엄마가 데려갈 때까지 이 집에서 좀 천덕꾸러기처럼 지냈죠. 그 작은 아빠가 정혜균이 연기한 오한무라는 캐릭터인데 이 작은 아빠 캐릭터도 이순이에 들 뻔했어요. 아슬아슬하게 탑10에 들어가지 못한 11위 캐릭터거든요. 이 드라마 조연 캐릭터의 특징이 뭐냐 하면 뭐 드래곤볼 같은 소년 만화에서 야무치, 크리링, 피콜로, 베지터, 처음에는 손오공이랑 좀 대립하다가 나중에 친구가 되는 캐릭터처럼 이 드라마에도 처음에는 빌런으로 나오는 캐릭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애순이를 천덕꾸러기 대접한 오한무도 사실 은근히 정이 있어서 말은 험하게 하면서도 나중에는 애순이랑 나름 잘 지내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애순이 할머니가 이 할머니 나오는 장면들은 대부분 진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애순이한테 배 한 척 해준 게 애순이가 살면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고 할 만한 순간이었잖아요. 애순이를 일찍 떠나보낸 장남의 딸이라고 하면서 사실 같이 사는 식구로 지낸 세월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신경 쓰고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애틋하게 느껴졌고, 치매 증상이 있어서 사람들을 잘 못 알아보는데 애순이 왔을 때 바로 알아보는 모습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출연 분량도 좋고 대사도 많지 않은데 대배우 나문희의 연기 내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4위는 양은명입니다. 자, 이 드라마의 주인공 3인방인 양관식, 오해순, 양근명과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가 바로 이 양은명이죠. 이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여자 캐릭터의 서사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애순이 엄마 광래도 사실상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고, 광래, 애순, 근명이로 이어지는 3대의 삶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회적 풍파와 역경을 이겨내고 점점 큰 일을 이루어내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근명이의 남동생인 은명이가 좀 험한 캐릭터를 부여받은 셈이에요. 아마 이 드라마 주요 캐릭터 중에서 유일하게 경찰에 잡히고 구속되어 수감된 모습까지 나오는 캐릭터죠. 보통은 가족에 누나랑 남동생이 있을 때 근명, 은명 세대나 그보다 좀 더 이전 세대라면 남동생을 지원해주느라 누나가 희생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그런 가족이 과거에 많았기도 하고요. 이 드라마에서는 은명이가 누나보다 사랑을 못 받는 것 같다고 느끼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은명이와 관련해서 가족들이 속상해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른바 아픈 손가락이 되는 자식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캐릭터라고 할 수 있고, 그래도 뭐 사고쳐서 결혼한 셈이긴 하지만 상길이 내 딸 부현숙을 반듯한 가족 구성원으로 들이게 되었고, 결말에서도 부모님 가게 물려받아서 더 크게 성공시킨 것 같죠. 결국은 관식과 애순의 자식 캐릭터로서 금명이보다 오히려 더 정이 가는 그런 캐릭터가 된 것 같습니다. 3위는 정광래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에서 최고의 연기를 보여준 배우가 정광래를 연기한 염혜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엄청 오래 활동해온 배우시지만 더 글로리 이후부터 급이 확 올라간 느낌이고요. 이 폭삭 소가수다에 나온 정광래 캐릭터를 통해서 최고의 반열에까지 올라간 느낌. 다른 캐릭터들과 마찬가지로 광래도 처음 등장할 때는 약간 빌런 느낌
느낌이었죠. 딸한테 막 모질게 구는. 그런데 알고 보니 츤데레 모습이었고 사실은 딸을 너무 사랑하는 최고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였죠. 사실 제가 폭삭 소가수다를 가지고 영상 여러 개를 만들려고 생각도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컨텐츠들 그 중에서 이 드라마에서 또 보고 싶은 최고의 명장면 순위 이런 것도 해볼까 생각했었는데 수많은 명장면들이 우열을 나누기가 좀 어려워서 다 포기하고 폭삭 소가수다는 이 영상 하나로만 퉁친다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고의 장면 1위만 꼽으면 관식이랑 애순이가 집 샀을 때 애순이 꿈에 광래가 나온 장면, 애순이가 문 살짝 열어서 마루를 보니까 광래가 열심히 걸레질을 하고 있던 그 뒷모습과 옆모습, 그 장면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OTT 시대가 되고 좋은 점, 마음에 드는 장면을 두고두고 계속 볼 수가 있다. 그 장면을 진짜 여러 번 봤습니다. 주인공 애순이의 엄마로서 광래 캐릭터가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애순이 시집 출간해준 편집장 캐릭터 클로이 H. 리, 암시가 아니라 그냥 광래의 환생으로 확정인 캐릭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광래가 환생해서 애순이가 살아온 인생을 보고 장하다라고 해주는 그 마지막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고 좋았습니다. 2위는 부상길입니다. 부상래도 정광래와 마찬가지로 거의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래는 이 작품의 진짜 주인공 캐릭터인 애순과 근명의 캐릭터와 이어지는 연장에 있는 주인공 같다는 느낌이고요. 부상길은 그들과 별개의 이른바 또 다른 주인공에 해당하는 캐릭터죠. 부상길은 드래곤볼로 치면 베지터 같은 캐릭터예요. 농담처럼 스피노프, 학시부인전 나와라 이런 이야기 하지만 드래곤볼 후속 시리즈에서 베지터가 사실상 주인공급으로 계속 나오듯이 폭삭 소가수다의 후속작이나 파생 작품이 나온다면 부상길이 중요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부상길이 초반에는 뭐 바람 피운 것도 나쁜 짓이지만 아내를 손찌검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캐릭터였는데 그런데도 묘하게 엄청 밉지는 않은 그런 느낌인 게 너무 신기했고 조금 시간이 흘러서는 가정에서 뭐 더 이상 손찌검은 엄두도 못 내고 폭군 같은 가장으로는 지내지 못하게 되었죠. 오히려 가족들 눈치 보면서 밖으로 돌고 그런 힘없는 가장이 되었고 사실 관식이는 너무 판타지고 상길이가 이 세대에서는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 자체가 한국 콘텐츠 특유의 굉장히 자극적이고 매운맛이 있기는 한데 선을 너무 잘 지켰거든요. 시청자들이 큰 스트레스나 극혐 이런 거 느끼지 않게 온전히 힐링과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악역의 역할은 이 드라마를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딱 적절한 수준의 양념으로 그 선을 너무 잘 지킨 것 같고 결국은 그리 밉지 않은 악역 부상길이 마지막에는 사실상 개가천선 대립하고 대조되는 입장이었던 애순이 식구들과 결국은 가깝게 정을 나누는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된 거고요. 선을 잘 지킨다는 게 각본도 중요하지만 부상길을 연기한 배우 최대훈이 정말 너무 훌륭하게 이 역할을 소화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1980년생으로 아직 젊으신데 그 머리 벗겨지고 배 나온 노년 연기까지 너무 완벽하더라고요. 학시라는 유행어와 학시 아저씨라는 캐릭터까지 배우 입장에서는 진짜 인생 배역을 연기했다는 게 이런 거겠죠. 1위는 권계옥입니다. 탑3에서 정광래, 부상길은 많이들 예상하셨을 건데 이들을 이기고 권계옥이 1위인 건 좀 예상 밖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광래나 상길에 비해서 그다지 눈에 띄지는 않은 역할이었지만 애순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 거의 항상 이 캐릭터가 옆에 있었어요. 사실 정말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죠. 남편의 엄마, 시어머니니까. 이분도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빌런 역할, 관식이 할머니랑 같이 세트로 시집살이 하는 애순이를 엄청 괴롭혔죠. 뺨을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애순이가 배도 해오고 손주도 딸 하나 아들 둘 낳아주니까 애순이를 미워할 이유는 하나씩 사라지는데 예전부터 애순이를 미워해오던 그 관성이 남아있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냥 츤데레 모드로 툴툴대는 그 모습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애순이가 개장 당선되었을 때 정부 치면서 아이고 자기 잔치에 시어머니를 이렇게 부려먹냐고 툴툴대니까 옆에서 잡녀 3인방이 지금 자랑하는 거지? 라면서 놀리고 애순이가 잠깐 보러 오니까 너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지? 라고 하는 대사, 자랑할 만한 며느리인데 괜히 츤데레 느낌으로 툴툴대는 이런 대사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권계옥 하면 생각나는 그거 뭐보다 뭐가 낫다, 이게 변주가 되어서 4번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관식이 할머니가 계옥이한테 네 며느리가 내 며느리보다 낫다 이러면서 디스하고 그러니까 어머님 아들보다 제 아들이 나은 거죠 라면서 반격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당한 걸 애순이한테 똑같이 하죠. 네 며느리가 내 며느리보다 낫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억까 같은 느낌이고 계옥이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본 말인 것 같지만 예전부터 벼르고 있었겠죠. 자기 시어머니한테 계속 들어온 말이니까 나도 언젠가 내 며느리한테 이 말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찾아보면 현숙이가 애순이보다 나은 점도 있기는 할 겁니다. 특히 관식이가 분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은명이랑 현숙이는 부모님이랑 오래 같이 살았으니까 물론 현숙이가 시부모님 모셨다기보다는 관식이랑 애순이가 딸 하나 더 들인 느낌으로 보살펴진 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같이 살면서 시부모님 모신 걸로 보면 현숙이가 애순이보다 낫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애순이도 시어머니는 계옥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계속 있었고 결국 어머님 시어머니보다 제 시어머니가 낫다라고 해주면서 이 대사가 늘 듣는 상대를 디스하는 대사였는데 마지막에서는 듣는 상대를 축켜 세워주는 내용으로 변주가 되면서 참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대사였던 것 같고요. 이 드라마는 결국 여성들의 서사를 중심으로 보여주는 드라마인데 광래, 애순, 근명이라는 중심인물 3명 외에 애순이 옆에 계옥이라는 캐릭터를 붙여주면서 여성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만들어가는 관계성에 더 입체적인 느낌을 만들어준 것 같고요.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광래나 상길처럼 눈에 띄진 않았지만 이 드라마의 전체 서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캐릭터인 것 같아서 권계욱을 1위로 선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드라마 폭삭소가수다의 간단한 리뷰와 이 드라마에서 가장 마음에 든 조연 캐릭터라는 순위 콘텐츠를 동시에 해봤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